조언이 필요한가요? 이제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간략하게 풀어드리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지유TV 김서영입니다. 오늘도 옆에는 강석 소장님께서 하얀 니트티 입고 깔끔하게 봄의 남자처럼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만 잘생긴 걸로. 오늘도 잘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인 강석 소장님과 더불어 5월달에 고등학생들이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또는 2가지 또는 1가지를 고1 3가지, 고2 3가지, 고3 3가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어떤 달인가요, 5월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5월 초가 되잖아요. 네.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상담이요? 네. 네. 어떤 보통 상담이 그런 들어와요? 거죠. 이제 중학교 때 아이가 뭐 평균 93점이었는데 아, 갑자기 중간고사 때 4가 떴어요, 5가 떴어요. 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멘붕도 좀 많이 오고요. 아파. 네,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첫 상대평가를 이제 치르다가 본인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중간고사를 또 중학교 때처럼만 준비하다가 중간고사를 딱 치렀는데 갑자기 이제 4가 뜨고 5가 뜨면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뭐 망연자실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이미 본 시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100이면 한 8, 90은 중학교 때 정도의 습관 또는 난이도 또는 양으로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좀 대부분일 거고, 또한 중학교 때 이제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은 극혐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는 극혐한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과목에 대한 불균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등급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네, 그 우선 중간고사 피드백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피드백이 필요하다. 근데 8, 90%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대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등급이 4%밖에 안 돼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 A등급이 보통 과목마다 한 30% 수준은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 중에 4는 살아남고 26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A 맞았던 애들 중에 8, 90%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4등급이 나오는 건 되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학습 습관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학생들의 자세를 점검하는 달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수행평가가 이제 쏟아집니다. 근데 중학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제 수행평가들이 쏟아지고, 뭐 고교별로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40% 선이에요, 수행평가가.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그다음 수행평가 40%와 이제 기말고사 합산으로 한 학기의 성적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또한 뭐 고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지표평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1, 2점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수행평가 감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좀 착실히 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성적표상에 92점 1등급인데 어떤 학생은 92점 2등급이 찍혀있어서 네. 뭔가 봤더니 수행평가 감점 때 소수점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91.4와 91.6 이 0.1점 차이가 학생들의 큰 정말 나는 1등급 문을 닫았어. 꼴등으로 들어가는 걸 문 닫았다고 하거든요. 2등급에 1등이야. 네, 2등급 문 열었어. 문 열었죠. 네. 슬프다. 진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행평가도 학교에서 보통 공문을 줄 때 채점 기준을 줍니다.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몇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채점 방식은 감점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준비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일단 점수는 딸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별로 그 한 학기의 평가 계획을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일에는 학교 알림이에 탑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보는 과목이 수행평가 비율이 몇 %인지, 수행평가는 어떤 걸 보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다시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요약해드리면 학습 습관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성적이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까를 준비해보자. 그리고 그 성적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드리자면 4월 말일에 학교 알림위에 평가 계획이 탑재되게 되어 있으니까 꼭 그걸 체크해보자
좋은 조언이셨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도 중요한 게 고교별로 뭐 시기는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 5월 달에 한 번 합니다. 5월 달에 수강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네. 2, 3학년,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2, 3학년 때 이런 과목을 깔았는데 너희 뭐 선택할래? 라고 하면서 이제 수요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하고, 좀 세세한 고등학교에는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해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고등학교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슨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의 성취는 어떠한가를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계열 또는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목을,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고교별로 안내를 다 해요. 그 자료들도, 양질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그 고민이 가장 크죠.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물리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물론 이 과학중점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이과가 많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에 별로 주저함이 없는데, 문이과 비율이 비슷하거나 또는 문과가 아직도 좀 많은 고등학교들도 있죠. 거기에는 내가 물리를 선택하려다 보면 물리 선택자가 뭐 50명밖에 안 돼. 뭐 60명밖에 안 돼. 이러면 내가 등급에서 밀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그러면서 물리를 피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Why is he trying to kill us? 그것은 종합 전형에서는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발행하는 선택과목 안내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충분히 좋은 것이 될 거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수 이수라고 되어 있다면 피하지 말고 꼭 부딪혀서 거기에서 뭐 성적이 잘 나오든 또 못 나와도 그래도 꼭 거기서 무언가를 배움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대학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지금도 물론 많이 쓴 대학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쪽에 계열 적합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이 친구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수학, 특히 뭐 미적분 또는 뭐 과학에서 물리학 이런 두 개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겨내더라도 그건 본인의 역량인 거고, 거기서 약간 성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대학에서 그것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일단 부딪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지, 아예 회피한 친구들은 정말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꼭 부딪혀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 are you guys planning on beating that? Together. We'll lose. And we'll do that together too. 첫 번째 성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내 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동아리를 정하고 4월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만나고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을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아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좀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리, 1학년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학년, 3학년들 또는 2학년들 중에 이제 부장이 있을 텐데, 동아리 부장이 있을 텐데, 동아리 부장과 동아리 선생님이 짜놓은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이제 또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넘어서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 또는 궁금해진 바를 더 찾는 노력들이, 또 그 동아리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뭐 진로 활동이나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나 또는 수행평가나 이렇게 좀 옮겨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수행평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명히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원하는 게 진로에 관련된 것 또는 실생활과 연계된 것. 근데 실생활이 반드시 내 주위에 내 피부에 맞닿아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현실 세계 어떤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 재미가 있어서 그게 진로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진로가 좀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꼭 염두에 두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조언 3가지 잘 해주셨고요. 네. 자, 고2를 위한 조언은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고2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고2가 가장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고3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3은 멘탈이 좀 힘들고요. 해야 할 것이 고3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몰입하면 되는데 고2는 미션이 3가지가 있죠. 3가지. 네, 1학년 때보다 내신을 올려야 된다는 미션이 있고 내신 진짜 네. 미션 와. 그리고 1학년 때보다 학생부를 심화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과정이 사실 수능 범위의 80% 이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수능의 이제 공통 과목들은 다 배우게 되는 거니까 2학년 때 수능 근력을 만드는 또 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과정이 좀 가장 바쁜데 이제 5월 초가 되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누군가 1학년 때는 그 전교생이 다 같이 내신을 산출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수강자 수가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내신이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누가 찐이냐? 네, 그렇죠. 누구는 사탐을 듣고 누구는 과탐을 듣게 되니까 이수자 수가 줄어들면서 내신 방어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와 판이하게 다른 좀 내신 구조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문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이랑 그래도 좀 견줄만 한데 수1이 되면 아이들이 이과생들과 문과생들의 이제 성적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문과 전교생의 내신이 굉장히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3가지가 전부 다 첫 번째 내신. 근데 학생 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하락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대로 있거나 올라갔다면 정말 괜찮은 학생인 거고요. 두 번째, 서류에 대한 이야기.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서류를 좀 더 심화시켜서 1학년 때 했던 탐구 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될 거고, 세 번째, 고2가 수능의 80%다. 그러니까 내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학년이 고2다. 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이제 봤을 텐데요. 이제 1학년 때는 사회와 과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절대평가로 산출되잖아요. 모의고사에선.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탐구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서 상대평가로 나오고, 이제 본인의 좀 적나라한 이제 전국 등수가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를 또 대비해야 될 거거든요.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범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 또한 또 염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보다 6월 모의고사가 좀 올라갔다면 내가 고2 거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차근차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져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까지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의고사까지 시간표를 짜서 공부 계획을 잘 짜서 내가 몇 월까지 무슨 공부를 얼만큼 해놓고 어떤 단원이 어려웠으니까 이걸 좀 더 해놓고 이런 계획까지 같이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진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인데 특히 고2 학생들 중에 2학년 중간고사 보고 수시 답 없다. 정시. 엄마 나 정시할게.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가장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때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수능 범위의 80%인데 그것을 버린 채 그냥 본인이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모순되는 것들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학교의 내신은 뭐 수능이랑 상관없어요. 수행평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실해 나가는 이제 습관이나 어떤 그 정신 자세, 멘탈 자체가 수능을 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뭐 내신과 수능이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자신이 갖췄던 어떤 성실함, 이 성실함이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나중에 재수했을 때 좋은 결과 나오는 친구들인 거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피해가거나 이제 뭐 약간 좌절하거나 마음이 꺾이고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돼버리면 뭐 꼭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도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월 말일 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된 2026 학년도에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은 미리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우리 내년 입시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너네 요거 좀 참고해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 그것을 꼭 보면서 해야 될 거, 그것을 꼭 염두하고 그 다음에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 생활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입 전형 예고한 시행 계획이 4월에 다 발표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올해 좀 걱정되는 게
모집 요강이 올해 뭔가 이렇게 5월달 이렇게 확정이 되면 네. 사실은 시행 계획이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 그렇죠. 이랬었는데 이게 앞뒤가 이제 바뀌게 생겼어요. 그 작년에도 그랬어요. 사실 작년에도 첨단 분야 인재가 순증되면서 원래 시행 계획이 정해져 있었는데 첨단 분야 때문에 아예 시행 계획과 다른 요강들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 학교들의 확정 요강도 굉장히 늦어지고 올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수능 최저 또는 모집 인원 전형별로 뭐가 바뀌었는지 정도를 좀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3학년은 뭐 조언이 필요한가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 거의 이제 결정됐을 시기입니다. 3학년들은 이제 4월 말일 날, 아니다. 4월 말일이 아니고 이제 5월 말일이 되겠죠. 5월 말일에 이제 수시 확정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사실 올해 그 입시 2025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은 혼란이 너무 크죠.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제 대학별로 이제 무전공, 그것도 그 무전공 인원이나 그것을 전형별로 어떻게 쪼개놨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정 요강 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 입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의 수시 정시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올해 2025 입시 때 수능 최저를 신설한 대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작년에 그 시행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학교는 수능 최저 없으니까 그냥 내신만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대학교들이 다 수능 최저를 다 신설한 상황이라 수능 최저 충족에도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양대 노리는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뭐 이제 수능 역량이 안 되면 수시에서도 어려워지는 입시거든요. 그 한양대가 딱 그 수능은 굉장히 잘 못하는데 고득점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상위대학교의 수능 최저 또는 서류에서 탈락하고 한양대에 딱 합격하게 되는, 교과 전형에 합격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제 그 패턴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모두가 다 수능 최저를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 수능 대비 정말 고3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진짜 올해 고3이 가장 불쌍하네요. 그렇죠. 너무 혼란이 너무 큽니다. 네. 진짜 불쌍해요. 작년에 시행 전형 예고안에 있었던 거에서 크게 변하는 게 뭐 의대, 그다음 무전공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또 어느 과에서 무전공도 마찬가지로 어느 과에서 몇 명을 데려올지를 우리가 몰라요. 몇 명이 증원되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신 커트라인도 약간씩 변하게 될 거고 그다음 수능 최저 뭐 물론 뭐 작년에 전형 예고안에 나와 있긴 했지만 이제 그것도 몰랐던 친구들이라면 나 한양대 가고 싶었는데 한양대 교과 전형 안 돼. 그럼 어디가 있지? 중앙대 최저 있어. 네. 경희대 있네? 외대 있네? 시집대 있네? 다 있어요. 건국대, 동국대는 종합전형 요소가 30%가 반영이 되니까 이거 좀 나 좀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국민대 또 있네? Come on, there's gotta be someone else you can use. What about Thor? Off-world. Okay, Doctor Strange. Unavailable. Captain Marvel. Don't invoke her name. 그럼 고득점에 내신 학생들이 이제 그 지원할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광운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는 최상위 대학이 이제 이화여대인데 남학생들은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낭패가 생기는 근데 거예요. 이대도 교과 전형이 면접이 일괄이었다가 이제 단계별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다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너 이거 준비해야 돼라고 했지만 아니 우리 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갔다는데요. 그건 네 선배들 얘기고 너랑 다른 이야기야 라고 해도 아이들이 잘 와닿지 않아요. 현실까지.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내 성적, 내신, 그다음 학생부, 그리고 수능까지 포함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보통 상대평가 과목 그 수강 이수 단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계열 학생들은. 왜냐면 과학 2과목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근데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대평가 과목의 이수 단위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 결과를 좀 보고 그다음 수행평가를 예상을 하고 기말고사까지 예상을 해서 본인의 최종 내신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해 본 상태에서 지원 대학 가능권을 좀 가늠하고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성적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고 좀 우리가 종합전형에 서류 대비하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서류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학년 1학기는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용점정을 찍는 학기입니다. 이게 활용점정.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역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넣고 싶은 내용 또는 활동, 탐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좀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심화 확장하는 기록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뭐 교내 수상이라든지 독서활동 상황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항목들은 최대한 꼼꼼히 좀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심화 확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것까지 학생부를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3월 지났으니까. 그걸 펼쳐보고 내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때 이게 참 재밌었고 이런 정도까지 공부하니까 좋았는데 이게 내 한계였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한계가 아닙니다.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좀 더 깊게 다듬어서 여러 군데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학년이 된다면 종합전형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 받고 5월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월 모의고사죠. 6월. 사실은 6월이 최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N수생들과 겨루게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보통 그 뭐 서울시교육청에서 매해 내놓는 것들인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거 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평균 100분위가 재학생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죠. 3월과 5월은 재학생들끼리만 겨루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은 보통 생각하는 게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좋은 등급의 과목의 조합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의 평균점에서 좀 내려서 좀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편이긴 하고 6월 모의고사 때 본인의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그 등급을 지켜내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숨 선수 죄송합니다.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네, 모의고사 정말 쉽지 성적이라서 6월 달에 보통 한 10,000명 정도의 N수생이 들어오고 9월 달에 또 한 10,000명 정도 추가되는데 실제 수능 가면 한 4만 명 정도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의 N수생이 사실 해마다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상위권이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가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100분, 3월, 5월 때 100분이 96 1등급인 학생들은 거의 2등급으로 다 내려갑니다. 100분이 98 정도 나왔던 학생들이 1등급 컷에 걸리는 경우나 2등급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이 좀 올해는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가 주요 과목들을 이제 수능 특강으로 3학년 1학기 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주의사항은 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과탐 2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 원과목으로 수업한 학교들이 있는데 있어요. 이 경우에 면접 갔을 때 큰일 납니다. 진짜 발립니다. 네. 질문들이 항상 2 과목 위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너 이거 진짜로 공부했냐라는 약간 의심 어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 과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 과목의 기본 개념 정도는 계속해서 꼼꼼히 봐두는 것도 재미로, 흥미로 봐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3 학생들이 또 하나 이제 5월 뒤 되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논술 전형. 논술 고민해야 네. 됩니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정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수시로 이제 지원할 만한 대학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형들이 없으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생각하게 되는데, 올해 또 논술 전형을 신설한 대학들이 꽤 있죠. 상명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술 전형, 고려대도 신설이 됐죠. 고려대가 신설이 된 게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게 정말 좀 핫 이슈이긴 하고요. 4, 5 할까요? 경영학과? 논술 전형,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한 시험이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면 실제 논술을 대비한 시험이 이제 모의 논술이거든요. 5월부터 각 대학교들은 이제 모의 논술 실시하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우리 논술 이렇게 낼 거고요.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별로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면 꼭 참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조언 3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자, 두 번째 서류의 심화. 세 번째 모의 논술. 혹시 3, 4, 5 등급 학생 중에 인서울 서울경기권에 있는 학교를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지만요. 자, 그렇지. 합격을 희망한다면 모의 논술 추천드리고, 그 약식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상위권 대학에도 당연히 이제 수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한번 자기가 신청해서 상위권 학생이라면, 그리고 정시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내가 수시로는 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제 패턴이 어떤지, 문제 경향이 어떤지를 본인이 직접 느껴보는 것, 그리고 시험 시간의 압박이라는 것도 또 슬플 때도 있죠. 그렇죠. 시간을 좀 오래 주면 좋겠는데, 자, 근데 그런 것까지도 경험을 해보는 것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 3가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3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의 한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고3들은 사실 5월 말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있죠. 내신이면 내신, 또는 학생부면 학생부,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수능 최저. 요거 3개를 열심히 좀 해나가면서 확정되는 요강들을 그때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좀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불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귀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나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고3 수험생들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는 오늘을 보내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도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집 요강 학년 예고제가 실시되기를, 입시 정책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이주TV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주TV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설정. 설정. 야, 좀 너무 AI처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알람 설정. 그랬어요?